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특강을 맡은 제 이름은 서모란이라고 하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 목소리가 큰 편이라서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배지근 연구소라고요. 그 제주 전통 음식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기획하고 콘텐츠 개발하는 회사에서 지금 대표이사 맡고 있고요. 일단 제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제주 할망이 만들어준 음식 1970년대 이전 제주 음식 이야기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1970년대생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1970년대를 기억하실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70년대에 주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70년대인가? 그러니까 80년대에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생겨요. 특히 81년도로 기억하실 분들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국풍 81이라고 그 여의도 광장에 그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위한 민속 축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전시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이때 전국의 여러 향토 음식점들을 여의도 광장에 모아놓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행하게 된 게 충무김밥, 대표적인 게 충무김밥이고요. 아까 저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주비빔밥이 그 이전부터 유행했지만 이런 지역 이름이 붙은 음식들이 한꺼번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80년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자가용이라는 단어, 제가 이 수업을 그 20대 어린 친구들부터 80대까지 이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가용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은 보통 나이가 있으신 거예요. 자가용. 집에서 쓰는 용이라는 뜻인데 저희는 자동차라는 뜻으로 쓰죠. 그래서 자가용, 마이카 시대라고 해서 이제 고속도로가 이전에 뚫리고 집에 그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자동차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말에 춘천으로, 서울 기준으로 춘천으로 차를 운전을 해서 닭갈비를 먹고 당일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업 시간에 그 맛 칼럼니스트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미 80년대 경에 이제 맛 칼럼니스트라고는 좀 그렇지만 음식 칼럼을 쓰시는 분들이나 음식 소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미 그 이전에 그 신문 기사에 소개되던 지역 음식들과 합쳐져서 여러 지역 음식의 맛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예로 들면 저희가 배추김치는 서울에서 주로 먹고 또 여기 뭐 지금 제주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갓김치라든지 고들빼기 김치라든지 이런 지역 음식들이 소개가 되면서 서울에나 경기도의 가정에서도 이런 지역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음식들이 이렇게 점점 섞여서 그 지역 음식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음식이 섞이기 이전인 70년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원래 수업 시간을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뛰어다니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부터 물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제주 음식 한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빨리 생각. 몸국 다음. 빙떡. 또 그 옆에 분. 메밀국수. 그리고 육개장. 그리고 모밀조배기. 네, 자 이제 본인이 생각한 음식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음식을 제가 제주 음식 한 가지씩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식을 정의할 때 우리가 제주 대표 음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주 향토 음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주 사람들이 먹는 제주 음식, 아니면 제주 전통 음식, 어떤 단어로 쓰면 적절할까요? 전통 음식, 향토 음식, 대표 음식, 이렇게 다 달라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일단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인위적으로 조합한 사진은 아니고요. 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7년에 제주 향토 음식 20가지를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음식들이 곳곳에 보이죠? 저희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를 어떤 음식인지를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보면 이래요. 이게 2017년에 제주도에서 낸 팜플렛인데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진짜 제주의 맛과 해상 왕국 탐라. 그러니까 해산물로 만든 음식과 옛날부터 제주에서 먹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음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거는 회색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양념을 거의 쓰지 않고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제주만의 조리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제주 전통 음식 문화 연구가 과정이잖아요. 이제 연구자들이 되실 건데 제주 음식 하면은 보통 맛이 어떻다고 하나요? 보통 그쵸, 슴슴하고 이 그대로 재료 가짓수가 적고
네, 양념이 적게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음식 중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음식 중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니까 옛날 글들을 조금 봐야 돼요. 조선시대에도 물론 제주 음식에 대해서 여러 정의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잡곡을 많이 쓴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넘어오면서 점점 확정이 되는데 나비박사 석주명이라고 이제 제주도에서 44년, 45년, 1944년, 45년경에 머물렀던 분이 뭐라고 했냐면 요리는 발달되지 않았다. 밥은 대체로 굳고 부식물은 극히 간단하며 손 가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 별로 손질하는 요리가 없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제주 음식의 이미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궁중 음식으로 유명하신 작고하신 황혜성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나 그 제주도에서 만들어낸 보고서에도 모두 요리는 간단하고 재료의 가짓수가 적고 양념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지순 원장님, 향토음식 명인인 김지순 원장님의 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 이유를 보통 봐요. 제주도 여인들, 여기 오늘 다 여인들이 오셨는데 네, 제가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한번 이렇게 가끔 섞여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 같이 째려보고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주 여인들이 제일 힘들어요. 옛날부터. 엄청 생활력도 강하고 그리고 뭐 통계에 따르면은 술, 담배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제주도라고 하더라고요. 한가하니까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저희 제주 여인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할 여유가 없었다. 첫 번째 이유. 이 얘기만 하면 제주 분들이 화를 내세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는 사시사철 푸른 채소가 나고 신선한 재료가 많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 그대로 양념을 하지 않고 먹었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모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내용들과 다 합쳐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 90년대에 한 편이 나왔는데 그런 모든 내용을 조합해서 13가지 정도의 제주 음식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짓수가 많지 않고 조리법이 간단하고 양념을 사용하지 않고 많이 조리 시간이 짧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양념이 좀 들어간 음식을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제주 음식의 정의와 현재 우리가 제주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차이를 먼저 인지를 해야 우리가 제주 음식 연구를,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서론을 열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지금 아까 보니까 거의 토박이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30년 이상 살면 토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지금 제주도 분들 같거든요. 그럼 저희가 시험을 보겠습니다. 2020년 할망들의 제주 음식입니다. 왜 2020년이냐면 제가 작년에 조사했거든요. 작년에 할머니들을 상대로, 할머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큰언니들, 60대, 70대 큰언니들을 상대로 제주 음식에 대해서 키워드를 보여주고 설명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맞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못 보겠지만. 중수 레벨입니다. 잔칫날 바당의 거랑 돼지고기랑 넣고 끓인 국 뭔가요? 네. 다음입니다. 새벽에 난 긴 것에다 땡땡 넣고 끓인 국 5글자. 새벽에 난 긴 것에서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새벽에 나는 건데요. 새벽에 난다고 볼 수는 없고 새벽에 잡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막히시면 안 되는데요. 중수 레벨 5글자고요. 생선 종류입니다. 큰일 났네요. 새벽에 잡는 거 보통 갈치 뜻합니다. 네, 그래서 갈치 호박국. 네. 왜냐하면 뭐 수업 시간에 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주도 어른들은 그 갈치집에서 파는 갈치 말고 그 어머니들이 자판에서 파는 갈치 옆에 보면 호박같이 파시잖아요. 호박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해요. 이제 중수 레벨이에요, 아직. 자, 여기다가 예쁘게 삶아서 이쁘게 가지런히 놨어요. 우리 대표 음식 뭔가요? 네, 아주 쉬운 레벨입니다. 제사 때 올리는 건데 파란 거 놔가지고 국 끓여요. 제사 때 올리는 거. 제사 때는 배 갈라서 올리고. 무슨 국인가요? 옥돔국 맞습니다. 자, 여름에는 이거야. 구수해. 여름에 이것 때문에 방앗간에 구수한 냄새가 진동. 개영. 네, 여기서 이제 제주도 분들이 맞는 걸 판명이 났습니다. 우리 옛날에 먹는 거 있잖아. 막걸리 대신 먹는 거. 신다리. 네. 이제 템포를 찾으신 것 같아요. 자, 겨울이야. 누나, 이국 끓여 먹어. 방앗간에 가? 콩국. 콩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가끔 제 수업에 육지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콩국을
이 비주얼로 생각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다 두유 있죠. 두유로 생각하시고 이거 비지찌개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마스터 단계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요거는 우리가 장아찌도 해 먹고 씻게 때 노물로도 묻혀놔 라고 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자, 맛있는 거 우리 외할머니가 줬어. 놔뒀다가 손 좋으니까. 여기서는 놔뒀다가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이고 손주가 오면 주고 싶은 음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맞춰봅시다. 누가 꽁엿이라고 하셨어요? 네, 100점입니다. 네, 꽁엿이에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동글랑한 떡.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있다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수준이 아주 상당하신 걸로 마스터 레벨인 걸로 저희가 판명이 났습니다. 돌레떡이라는 음식이에요. 돌레떡 맞아요. 제사 때도 쓰고 그리고 당에 갈 때도 네, 가져가는 음식. 네, 모르시는 분들 많죠. 돌레떡 솔직히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1970년대 제주 사람은 무엇을 먹었을까? 그 이전 제주 사람은 무엇을 먹었을까를 한 번씩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사진을 많이 가져와요. 근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거 뭔가요? 그 할머니가 손질하고 있는 곡식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인데 그 옆에 오른쪽에는 이게 그 오일장, 옛날 오일장이거든요. 옛날 오일장 한 70년대, 60년대 찍은 사진인데 팥도 있고 검은 콩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제주도 사람들이 지금 말고 70년대 말고 60년대 말고 더 옛날에 주식으로 밥으로 먹었던 곡식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쵸? 그렇게 많이 나오세요. 보리, 조, 그쵸? 이럴 때 어떻게 이제 판별을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진성기 선생님은 1950년대 후반부터 제주 향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 책에서 보니까 제주도에서 어떤 밥을 먹었나 봤더니 쌀밥도 먹고 조리대도 넣어 먹고 수수, 메밀, 밀, 보리, 조, 기장, 콩, 피, 팥 그리고 고구마, 감자 같은 것까지 밥에 넣어 먹었어요. 그럼 이 중에 어떤 밥이 기준일까? 주곡을 맞추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주곡을 일단 서울, 경기 지역으로 생각하면 서울, 경기에서는 무엇을 주곡으로 먹나요? 네, 쌀을 먹죠. 그럼 서울, 경기 사람들은 쌀로 밥을 해요. 그리고 떡을 빚습니다. 그리고 술을 담급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떡은 백설기 기준으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조리 기술이 굉장히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변해도 되는 건데 술 생각하면 가정에서 술 만들어 보신 분 있나요? 손 들어 보세요. 대단하십니다. 담금주 빼고 누룩 넣어서 만들어 보신 분. 네, 2분이나 계시네요. 역시 연구가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떡을 찌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술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술의 기법이 가장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주식으로 먹는 곡물 식품, 그 전분성 식품하고 술의 원료가 달라요. 술을 양조할 때는 곡물이나 뭐 과일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 정도만 밥으로 먹는, 그러니까 주식으로 먹는 곡식으로 밥도 하고 떡도 하고 그리고 술도 빚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술을 먹었는지 알면 무슨 곡식을 가장 많이 먹었는지를 알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같은 분이 쓰신 글이에요. 그래서 가져온 건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많죠. 고구마 술, 감주, 강술, 닭고기술, 달걀술, 생지향술 엄청 많아요.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부재료들이 이름이 앞에 붙지만 무엇으로 발효를 했나 보아야 합니다. 다 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보리가 많이 나기 전에 조선시대 제주도 사람들은 조밥을 많이 먹었겠구나라고 주곡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주도 사람들의 일상식, 1970년대경의 일상식이라고 여겨지는 자료 사진이에요. 아주 많이 보실 거예요. 책 같은 데 보시면 아주 많이 보실 건데 여기에 보이는 음식 한 가지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키, 맞아요. 송키도 있고 또 잡곡밥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반찬은 뭐가 있을까요? 잘 안 보이죠? 네.
송키에 아마 얹어서 같이 쌈을 싸 먹을 수 있는 것이 건데요. 그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낭푼에 담긴 반지기밥에 만홍지 그리고 자리젓, 송키 정도가 반찬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자료집에서 본 사진인데 같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마 연출된 사진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게 하는 너무 자연스럽게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의 제목은 밥 도고리를 함께 두고 자리젓에 부루쌈을 먹는 모습이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제주도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는 보통 자료집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구술 자료집에서 구해온 내용이에요. 지금은 할머니들을 실제 만나서 데이터가 많이 쌓였지만 초반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보니까 맷돌에 보리쌀을 갈아서 쌀래기밥도 먹고 그리고 그 쌀래기가 나오면은 국에 넣고 약간 폴폴하게 끓여도 먹고 그리고 반찬이라고 하면 멸치젓, 자리젓, 김치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년대 태어나신 할머니가. 그리고 이거는 한쪽은 아이들을 위한 활동지고요. 오른쪽은 그 해녀박물관의 자료예요. 똑같은 사진이거든요. 보면은 제주도 사람들의 옛날 음식, 아까랑 다른 거는 상 위로 올라오고 젓가락이 생겼죠. 옛날에 그 이전에는 숟가락만 이렇게 걸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리밥, 만홍지, 배추된장국, 그리고 자리젓, 생선 콩조림. 이 정도가 한 70년대 경에 제주도 사람들의 일상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유추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복잡하게 써놨는데 다 읽어드릴 건 아니고 아까 그 할머니가 본인의 구술 자료에서 말한 일상식이에요. 부추나 물회나 이런 거는 냉국을 끓여 먹고 좁쌀밥 먹고 호박잎국 먹고 미역은 데쳐서 먹고 애낙고도 먹고 제사 때 갱으로도 끓이고 많이 먹었다라고 하셨고요. 모자반, 깅이국, 군부, 멸치, 만홍지. 좀 재밌는 게요. 육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 육집 사람들은 소풍 갈 때 삶은 달걀하고 그 사이다를 챙겨가는 시대가 50년대 후반생부터 60년대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할머님이 26년생이에요. 근데 소풍 갈 때 달걀 반찬을 싸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닭은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닭을 많이 키웠으니까 가정에서 그래서 특별한 날 이렇게 달걀 반찬 이런 거 소풍 갈 때 싸갈 수 있었다고 하고요. 콩잎 이제는 조금 억세지는 시기잖아요. 근데 콩잎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거의 매주에 1회는 콩잎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콩잎 싸서 먹으려고 멸치젓 담근다 이렇게 하시고요. 고순이 할머니는 소풍 때 달걀을 싸갈 정도면 조금 그래도 사셨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자리젓을 큰 항아리로 담가두면 냄새가 구수하게 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달라고 한다. 조금씩 주기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리젓을 담글 때 자리는 사실 바닥에 있어요. 하지만 소금 이런 재료를 생각할 때 넉넉하게 담가두실 수 있는 정도구나 라고 유출했고요. 할머니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정부기관의 조사 자료를 보면 제주도 사람들은 이런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보리, 조, 팥으로 밥을 먹고 배추, 콩잎, 묵국, 팥국을 먹었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발이 나오거든요. 제주도 분들. 콩잎으로 국 끓이나요? 그쵸? 그쵸? 네. 콩잎으로는 국을 안 끓인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로 국을 끓인다고는 되어 있고요. 자리젓, 갈치, 전갱이가 각재기죠. 각재기 그리고 고등어 자반 그리고 별식으로 자리회를 먹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주식과 찬류, 음청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일상식으로 먹기는 어려운 음식이었지만 주식에 해당되는 특별식이라고 보거든요. 전복죽이나 초기는 표고버섯이죠. 초기죽, 옥도문죽, 깅이죽, 닭죽 이런 것들을 먹었다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자료를 보면 1960년대 이전의 주식은 보통 꽁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멜젓이었다고 해요. 지금 나이들을 보니까 이 이전은 그러니까 이 경에 태어나시거나 이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리고 밥 중에도 특히 배고플 때 저희 육지에서는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고구마밥, 톱밥, 파래밥 이런 것들을 먹었고 그리고 김치가 지금처럼 빨갛지 않았다. 나중에 이유가 나와요. 70년대, 80년대에는 보리밥, 조밥 그리고 김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50포기, 60포기 정도 담갔다고 하는데 잘 사는 집 기준 그리고 집안이 식구가 큰 기준 이 정도고요. 80년대, 90년대가 되면은 조금씩 바뀌어요. 90년대 중반이 되면은 육지나 제주나 반찬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어른들 기준으로 90년대
그러니까 85년도 정도의 조사에 한 바에 의하면은 그 전국의 보리 소비량 1인당 13g인데 제주도는 61g 보리를 엄청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재밌는 자료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돌하르방 어디 감수강이라는 민요 시집이에요. 지금 이거는 93년도 버전에서 가져온 건데 초판은 84년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특히 제주 음식에 대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를 많이 써요. 네,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보시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모인좁솔 감저밥,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죠. 네, 그래서 매좁쌀 고구마밥에 자리젓에 배추김치 정도가 일상식이었다를 시로 노래하셨고요. 다음은 지슬고장 흰고장, 그러니까 감자꽃 흰꽃 이런 시인데요. 삶은 감자, 삶은 들무, 그러니까 들으시 들이고 논비가 무잖아요. 삶은 들무. 그 들무가 봄에 그 보라색으로 피는 그 꽃들이 그 들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거기랑 된장에 버무린 새우리 정도로 양식을 삼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콩국 먹는 날이라는 시예요. 그래 뭐냐면 거름 밟는 날 콩국을 먹는데 콩국을 어떻게 만드냐면 맷돌에 풀고래에 갈아가지고 그 배춧잎도 뜯어놓고 맛있게 콩국을 끓여서 먹는데 사철 중에 가장 기쁜 날이 거름 밟는 날 먹는 콩국 먹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조밥, 보리밥 거친 것만 먹다가 그 부드럽고 구수하고 그런 콩국을 먹으니 진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콩국 먹는 날, 이 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시를 쓰셨습니다. 제가 김치 얘기를 하려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왜 고춧가루를 많이 쓰지 못했느냐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도 잠깐 언급을 할 건데 사실 1900년대 초반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어디나 김치가 되게 빨갛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특히 왜 그랬냐면 3번을 보시면 고추를 솥에 넣어서 볶아서 방아하게 빻아서 채로 쳐서 쓴다. 많이 쓸 수 없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가 고추가 자라기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고추 많은데요. 품종이 개량되어서 지금 제주도에서 심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제주도 삼촌들하고 해장국 먹으러 가면 땡초 많이 찍어서 드시잖아요. 많이 입맛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짠물, 바닷물 길어다가 배추를 절여서 이렇게 김치를 담갔다고 하고요. 오른쪽 사진은 71년도 동문시장의 김치가게 모습인데 엄청 빨갛죠. 그래서 막김치도 보이고 저기 소금도 보이고 열무김치도 보이고 이런 김치가 이제 70년대 정도 되면은 어느 지역이나 빨간 김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뭐가 보이시나요? 네, 구덕에 누워 있고, 네, 그리고 누가 검지를 메고 있죠, 두 분이.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인디안 텐트 같은 건 그늘캐라고 한대요. 아기에게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두 분이 고부간일 것 같아요. 보통 검지를 매는 건 여자분들이니까. 그래서 고부간에 검지를 메고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며느리의 아이는 그늘캐 밑에서 잠을 자고 있죠. 그러니까 3대가 밭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의 식생활을 보면 차롱, 동고량착 이런 데다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제가 요새 많이 만나보면은 그냥 보리밥에 된장 한 덩이 싸가지고 가서 물, 된장 풀어서 거기서 먹거나 콩잎 뜯어서 쌈 싸 먹거나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70년대가 되면은 알루미늄 도시락으로 바뀐 것만 빼고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돌하르방 어디 감수강, 제가 좋아하는 시집이죠. 시집에서 보면은 동구령창 보리밥에 범섬자리 하영 먹었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락 메뉴였다는 거죠. 자, 익숙한 그림이에요. 익숙한 사진인데 이 생선은 무슨 생선인가요? 네, 모두 잘 아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를 이렇게 파는 그 여자분들을 묘사를 한 건데요. 지게에 지고 가고 있고 지게 밑에 그 가죽을 깔아요. 생물이니까 고해 가죽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물기가 안 나오게 이렇게 물기에 젖지 않게 이렇게 지게에 지고 가서 파는 모습이고 얘는 국자 사두리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리를 잡는 도구라고 하는데요. 국자 모양이라서 국자 사두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1970년대 동문시장 어물전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생태랑 동태랑 그 옆에 네, 자리가 보여요.
저희가 그 자리 얘기하면은 항상 이렇게 속담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슬포 자리는 크고 억세서 젓갈이나 조림용으로 쓰고 서귀포 보목동 자리는 부드러워서 물회에 사용된다. 그래서 저는 또 먹어봐야 하니까 그 자리 처리 되자마자 보목동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제피와 빙초산이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그런 된장 베이스의 물회를 먹고 왔는데요. 그 모슬포는 그 바닷물이 세대요. 억세가지고 이 아이들이 견디려다 보니까 뼈가 억세고 보목동은 조금 부드러워서 부드럽다고 해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음식 공부를 좀 연구를 하러 왔을 때 자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으로 왔을 때는 이거 어떻게 딱딱해 이렇게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자리를 나오면 내가 손질하리라. 그래서 만물 제일 처음 나온 자리는 얼마나인지 다 아시죠? 금붕어만 해요, 금붕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나는 음식 연구를 할 거니까 내가 손질을 하겠어 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처음 내려왔을 때 자리를 5,000원어치 한 바구니를 삽니다. 많이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원룸 살았어요. 이제 남편을 두고 원룸에 혼자 내려와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요만한 싱크대에 이렇게 서서 과도로 자리는 대가리라고 해야 되죠. 대가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비늘을 벗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대가리를 없애고 내장을 없애고 하다가 칼을 여러 번 던졌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다음부터는 손질되어 있는 거 사다가 집에서 몰래 해 먹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나온 거는 요만하잖아요. 금붕어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회용, 조금 크면 조림이나 그 젓갈 이런 걸 담가 먹어요. 그 에어르 봉성마을의 강자숙 할머니의 구슬자료집을 보니까 자리돔젓을 아주 많이 담가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리돔젓을 물을 넣고 쪄서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이러려고 자리젓을 많이 담갔다고 하고요. 또 이런 말을 하셨는데 들은 노물, 그러니까 들배추 뿌리를 푹 삶아서 자리돔젓과 먹으면 소고기 맛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들배추를 볼 수 없어서 저희가 맛을 보지 못하겠지만 이런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저는. 그리고 아까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님을 언급을 했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자리회 먹으러 가자 하면은 집 부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식당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리 잡을 도구를 가지고 바닷가로 가서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양념을 해서 회를 만들어서 부식물로 삼아 먹는다라고 40년대 중반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속종합조사 보고서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름이 되면 중산간 사람이든 해안가 사람이든 바닷가로 가서 자리회를 먹는 것을 하절 시식, 그러니까 여름에 특별한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리회는 원래 된장 베이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 손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어머님한테 자리물회랑 옥돔물회를 드신대요. 그쪽 집안에서는. 그래서 재현해달라고 했더니 자리물회는 된장을 많이 쓰시고 옥돔물회는 고추장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먹던 것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봤더니 70년대 이미 고춧가루를 넣은 자리물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근데 이제 연구자 선생님들, 그 허남춘 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원래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없는데 그 관광객들이 오면서 물회가 점점 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조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김지순 원장님의 레시피를 보면 토장이 이제 된장이죠. 된장과 제피잎을 넣고 만드는데 또 이제 한식진흥원의 자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춧가루 이렇게 매운 양념이 들어간 자리물회를 자리물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물회가 왜 매워졌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까 허남춘 교수님께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점점 더 매운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자리물회에 고춧가루, 고추장이 들어갔게 되었다.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잘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육지화 과정.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여기 제주항이 있잖아요. 제주항을 통해서 이제 노동 인력이라든지 남도나 이제 경상도에서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자신들이 익숙한 음식을 좋아하셨고 그래서 해장국집이나 이런 데서 매운 음식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아까 허남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화 때문에 매운 음식이 점점 늘었고요. 하나는 한반도 전체적인 양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모든 음식이 전체적으로 매워졌어요.
저희가 옛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음식이 굉장히 매워졌어요. 옛날에는 신라면이 최고 매운 음식이었잖아요. 지금은 불닭볶음면, 핵불닭볶음면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석사 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연구를 했냐면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요리책을 분석을 해서 그 배추김치에 얼마만큼의 고춧가루를 쓰느냐를 계산을 했어요.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근데 물론 아까 저희 그 주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의 배추와 지금의 배추는 달라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배추 한 포기에 30년대경에는 한 숟가락의 고춧가루를 썼대요. 지금 배추 한 포기에 그 고춧가루 한 스푼만 넣지 않잖아요. 지금 요리책에는 12스푼가량을 넣어요. 그만큼 빨개졌다는 거죠. 저기 지금 저 얼굴이 제 얼굴이에요. 20대 때 제 얼굴인데, 네, 귀엽네요. 네. 제가 숙명여대 항공식 연구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석사 논문으로 조사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적으로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그리고 소비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이 그림 뭔가요? 뭐 잡고 있는 것 같을까요? 네, 바닷가에서 뭔가를 잡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제주도 말로? 바닷가에서 뭐 이런 것들을 잡는 것. 네, 바르잡이라고 하죠. 바르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가까운 제가 방향치거든요. 이쪽이 탑동이죠. 네, 탑동에서 65년도에 바릇을 잡고 있는 건데 바릇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네, 바릇이라고 하면은 짜잔한 해산물들, 고둥 같은 거, 그러니까 보말 같은 것들 뜻하죠. 그래서 보통 그 제주도에서는 해안 지역에서 7, 8월이면은 나아가 해산물을 잡아다가 바르쿡이 이제 바릇으로 끓인 국이란 뜻인데 끓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르쿡 냄새가 난다. 이게 해산물 많이 들어가는 음식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이래요. 근데 제가 제주어 사전을 보니까 바릇이라는 단어가 오분제기라는 그 오분제기 다른 말로도 쓰이기로 한대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 그냥 어떤 분들은 바릇잡이가 바다에 나가서 잡기 때문에 바릇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옛날에 구분이 없을 때는 작은 바다의 생물들을 바릇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바릇이 바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성게국도 바릇국의 일종이잖아요. 제가 도순동인가 그 마을에 간 건립식에 우연히 갔다가 얻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잔치를 하면 성게국을 많이 끓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릇국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릇잡이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게잖아요. 조그만 게. 그래서 깅이는 다리 아픈데 효염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른들이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깅이 조리법을 보면서 가장 재밌는 거는 범벅. 육지에서 범벅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약간 조금 더 걸쭉하거든요. 근데 그 가루를 묻혀서 범벅으로도 먹고 젓갈로도 먹고 술도 담갔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한주는 소주처럼 이렇게 증류주를 말하는 거고요. 탁주는 저희가 막걸리를 생각하는데 막걸리는 도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을 섞기 이전에 13도, 14도 정도 되는 탁주에 담가서 깅이술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릇잡이라고 하면 역시 보말이죠. 오늘 보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주도 속담에 보말도 괴기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말도 단백질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 저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옛날에 아주 먹을 것이 없었으면 보말 잡아다 단백질, 고기 그 단백질 공급원으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귤 농사도 짓고 관광도 많이 되고 하면서 제주도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손질하는 거 말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옥돔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보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관광화의 영향으로 보말 칼국수를 식당에서 막 파니까 아이고 우리도 만들어 먹어야겠다라고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그 저희가 원나라 시대, 중국의 원나라 시대에 거가필룡 사류 전집 제가 조금 유식한 얘기도 가끔 해야 강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유식한 얘기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책에 고등국하고 고등냉국하고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 해녀가 아주 진작부터 거기까지 가서 전파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물회를 먹고 물회라고 발음하면 육지 것이라고 해서 제가 물회를 먹고 그리고 발음이 좋은가요? 안 좋죠? 네. 물회를 먹고
물회를 먹고, 물회라고 하면 안 되니까 물회를 먹고 포항 이 지역에서 다 먹잖아요. 그러면 아 해녀의 전파품이구나, 그러니까 해녀가 전파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비슷한 음식은 어느 지역에서나 많아요. 그래서 아 혹시 뭐 중국 사람이 보말 먹는 법을 전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같은 식재료로 이런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원나라 시대에는 어떻게 만들어 먹었냐면은 이거를 쪄서 양념한 식초에 넣어 먹거나 고등 삶은 물에 넣어서 국으로 만들어 먹는다. 좀 비슷하죠. 그래서 보말국이나 냉국 이런 것들과 비슷한 형태의 음식이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건 뭘까요? 네, 토실까 미역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토시나 미역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토시예요. 왜 미역이 아니고 토신가? 미역은 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고 제주도 사람들은 톳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한라대학교 오영주 선생님의 글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톳밥, 톳냉국, 톳범벅 등을 만들어 먹었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 배지근 연구소 저희 김지경 소장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톳밥 맛있잖아요. 톳밥 맛있는데 그 육지 사람들한테 전복 넣은 톳밥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가끔 행사 때 그렇게 전복 넣은 톳밥을 해주시면 어르신들은 막 엄청 싫어하신대요. 어려울 때 먹었던 음식에 대한 그런 비선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인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수제비를 안 드세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원조 받은 밀가루로 먹던 수제비가 지겨워서. 그러니까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다음 사진인데요. 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빼떼기입니다. 그래서 빼떼기 말리고 있는 거, 오른쪽, 그러니까 맨 이쪽에 있는 사진은 그 전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분 사진이에요. 근데 이거 이 빼떼기를 하고 있는 이 작물의 이름 뭔가요? 고구마. 제주말로? 감저. 퀴즈입니다. 제주에서 고구마를 감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감저라는 이름을 왜 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제주도에서 고구마를 감저라고 부르는 이유, 원래 고구마의 이름이 감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특징이 옛날 음식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게 많아요. 우리가 상해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쌍화점이라는 고려가 있잖아요. 그 상화병에서 유래했다라고 보는 편이 많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의 음식 용어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많은데, 감저도 그래요. 감저도 원래 고구마의 원래 이름이 감저고요. 그러니까 여러 설이 있는데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부르는 용어가 유래했다라는 말이 있고, 감저라고 하면 남감저와 북감저가 있어요. 남쪽에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는 어딘가요? 일본. 북쪽에 있는 나라는 중국. 그래서 중국에서 온 북감저는 마령서라고 해서 이게 감자고요. 감저. 그리고 남쪽에서 온 감저는 고구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감저가 즉 고구마라는 사실. 네. 그래서 보통 제주에서 고구마가 널리 재배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승정원 일기를 끌고 와서 조엄이, 우리 다 들어봤죠? 조엄이 종자를 보내주어 심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고구마들, 이렇게 많이 먹게 된 고구마들은 사실 일제강점기에 기술과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 씨앗만 있는다고 이게 작물이 잘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배 기술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화학적으로 화학 연료로 쓰기 위해서 무수 주정 공장, 그러니까 주정 공장을 만들게 되면서 고구마가 널리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수 주정 공장이 이 근처에 있었어요.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저 건입동 현대아파트 근처에, 여기가 4.3 유적지예요. 왜 4.3 유적지냐면 40년에 착공해서 43년에 완공이 됐는데 45년에 해방이 됩니다. 조금 운영하다가 48년에 4.3 사건이 나온 다음에 처음에는 무기창고, 다음에는 수용시설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4.3 유적지예요.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자, 제주의 감저공장 영향으로 생긴 식품, 음식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음식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뭘까요? 네, 소주입니다. 그래서 희석식 소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희석식 소주가 다 이 주정 공장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자, 또 무엇을 먹었나? 저희가 지금 감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감저 쭈시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제주도 분들. 찌꺼기, 짜고 남은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육지에서는 깻묵이라고 하는데 깨 짜고 남은 거를 깻묵이라고 하잖아요. 감자의 전분을 빼낸 나머지를 쭈시. 밀도 밀가루 쳐내고 남은 이런 것들을 쭈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감자 빼떼기 가루를 체에 치고 남은 무객이나 감자 빼떼기 가루로도 만들었고, 그리고 전분주시로 떡도 만들어 먹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어르 봉성마을의 할머니의 구술자료집을 보면은 부잣집에 시집가도 배가 고파가지고 다래를 따먹었다. 그리고 이모 다바꼬코까, 이거는 뭐냐면 감자와 담배를 교환하자라는 일본어예요. 아주 간단한. 그래서 일본 군인도 먹을 게 없어서 고구마 2억에 담배를 바꿔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분주시를 어떻게 먹냐면 이게 되게 신맛이 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돼지 먹이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냄새를 맡아보고 먹을만하면 사람이 먹고 먹을만하지 못하면 돼지를 줬대요. 어떻게 먹냐면 물에 우렸다가 꾹 짜서, 우리 돌담 있잖아요. 돌담 구멍에다 넣어서 말렸다가 그걸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림읍 몽포리에 통조림 공장이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이게 되게 의미가 큰데, 제가 통조림 공장에 한때 꽂혀 있어가지고 좀 연구를 했는데, 이때 이제 소피를 받은 거를, 그러니까 소피를 가져다가 넣고 수제비를 끓여 먹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선짓국을 안 드신대요, 이 할머니는. 왜냐하면 이 통조림 공장이 처음에는 노폐우, 늙은 소를 통조림을 해서 군납으로 납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소의 선지고 또 선도가 좋지 않았으니까 맛이 없었을 거예요. 푸석푸석하고. 그 공장이 옛날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좀 남겨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케나카 통조림 공장이라고 26년경에 생겼고요. 특징이 제주도를 기반으로 시작했는데 소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소라 통조림 이런 것도 했는데, 이 당시에 모든 그러니까 20년대 정도에 제주도 통조림 공장을 조사할 때 이 한 업체만 빼고 다 소라 전복 통조림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통조림 공장이 가장 부자가 됩니다. 군납이 최고죠. 네, 군납을 해서 전국의 통조림 공장을 인수 합병하면서 10개가 넘는 통조림 공장의 체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에도 몇 개가 남아 있었고요. 지금은 다 적산으로 불화가 돼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순이 할머니는 무엇을 먹었나? 그러니까 축항에 가서 밀기울을 사다가 채로 쳐서 범벅을 만들어 먹고, 고구마 찌꺼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구멍에 이렇게 주먹으로 쥐어서 찔러 놓으면 마르는데 그거를 톳이랑 섞어서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라르방 어디 감수강에도 굴문 안에 부항이주라는 시가 있는데, 쑥, 물룻, 소나무 껍질, 톳, 모자반 등으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제주도 소설가죠. 현기영 선생님의 자전적인 소설, 그 지상의 숟가락 하나를 제가 울면서 읽었어요. 정말 좋은 소설인데, 저는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다 보니까 음식 부분만 따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 현기영 선생님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밀기울 범벅을 먹기 싫다고 뻗대다가 한라산 눈구덩이 속에서 굶고 있는 내 동무들을 생각하라고 어머니에게 혼이 났다. 보리껴, 밀기울, 말린 고구마 같은 것들이 인간의 양식으로 쓰였다. 가축 사료와 같은 것들이. 그리고 말이나 소가 먹는 그런 식물들을 먹었다. 그리고 이랬대요. 이거는 제가 60년대 그냥 그 삼촌들도 아니고 그냥 60년대 그런 나이 조금 드신 분들 만나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 낭품밥 먹으면요, 그 양이 적어가지고 남자아이들은 막 먹다가 남의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 어머니가 금을 긋는데요. 그게 이제 60년대 생들도 겪었던 일이래요. 그런데 현기영 씨도 그러니까 좁쌀이 맛있으니까 좁쌀 부분을 이렇게 먹다가 혼이 났다. 그걸 금을 그었다. 이렇게 하는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 지금 조금 되게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주도의 일상 음식은 어떻게 보면 구황 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 뭐 제주도가 섬이고 여러 가지 좋은 식재료들이 많이 나고 또 고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식생 환경이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은 어떻게 보면 배를 채우기 위한, 그리고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 시기에는 우리 모두 그랬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주도의 아까 말씀드린 그 전복죽 이런 것들이 주식이 아니라 섭보리밥, 덜 익은 보리를 수확해서 먹는 거라든지 좁쌀밥. 너패가 뭔지 아시나요? 너패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해초의 일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반치 아세요? 혹시 반치?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반치지를 반찬으로 먹었다 이런 글이 나오거든요. 반치는 파초래요. 그래서 파초가 뭐냐면 이파리 큰 그 열대식물 있죠. 그걸 파초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장아찌로 담가 먹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구황 음식들을 제주도에서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석사 논문에서 나타난 구황 음식들, 죄기떡, 무당떡. 저 최근에 아주 좋은 기회에 죄기떡을 먹어봤어요. 그래서 죄기떡 먹어보신 분 있나요? 죄기떡이 뭔지 아시는 분? 그쵸? 네, 손으로
쥐엄쥐엄 졌다 해서 죄기떡인데 보통 집마다 달라요. 집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데 그 상해떡 만드는 보리 같은 재료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만든 그런 떡이래요. 그쪽 지역에서는. 그래서 보리채라고 하는데 보리를 고운 보리가루 말고 거친 보리가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찐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 안에 수업을 끝내드리고 간단한 실습을 그 다음 준비된 실습을 해야 돼서 이렇게 수업을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옥돔 이런 얘기 하다가 돈베고기 이런 얘기 하다가 몸국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 결국은 우리가 죄기떡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무엇을? 지금 제주 향토음식이라고 불리는 음식들을. 그러면 지금 제주 향토음식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렇지만 이 이면에 우리가 또 이전에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향토 음식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향토 음식이라는 정의는 모두 다른데 진성기 선생님은 다른 지방의 음식은 섞여 들어도 된다. 하지만 외래 음식은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향토 음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언제부터 쓰였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재밌는 게 이거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그 제주시 5일장은 민속 5일장이잖아요. 서귀포시 5일장은 향토 5일장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향토라는 단어가 어떻게 민속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게 됐는지를 보면 일단 1929년에 잡지에 나온 진품 명품 천하 명식 팔도 명식물 예찬이라는 기사 시리즈예요. 여기에 제주도는 물론 안 나와 있지만 어떤 맛있는 지역 음식들이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설로, 그다음에 전주 명물 탁배기국. 탁배기국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전주에서 많이 먹는 국 뭔가요? 네, 콩나물국을 탁배기국이라고 합니다. 메밀묵, 그리고 전주 비빔밥이 아니고 진주 비빔밥, 그리고 설렁탕, 개성 편수, 대구 탕반. 여기서 대구 탕반은 뭔지 아시나요? 대구로 끓인 것이 아니고 대구 지역의 육개장을 대구 탕반이라고 합니다. 따로 국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연백 인절미,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온 평양냉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9년에는 이런 것들을 향토 음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네요. 향토 음식이라는 단어는 60년대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논문 같은 데는 60년대경, 그리고 그 신문기사 같은 데는 70년대부터 갑자기 향토 음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아까 제가 인용한 자료 중에 전국 민속종합조사 보고서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때 제주도 편이 나와요. 제주도 편을 포함해가지고 향토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몇 건이 안 되는데 제주도 편이 제일 빨라요, 거의. 그래서 보통 향토 요리, 지방 특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주도 편에만 향토 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 70년대에도 이렇게 지역의 음식을 어떤 용어로 부를까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 향토 음식이라는 단어가 선택돼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우리가 향토 음식을 정의할 때 식당에서 파는 몸국이 향토 음식인지 아니면 우리 엄마가 집에서 불러다 해주는 뭐 만홍지라든지 이런 게 향토 음식인지 이렇게 향토 음식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 표현을 하면 로컬 푸드가 향토 음식인가? 아니면 트레디셔널 푸드가 향토 음식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주 향토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가 과정이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앞으로 생각해 보시도록 제가 오늘 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가르는 지역 음식의 변화, 제가 얘기를 했죠. 국풍 80일이나 그리고 2020년 할망들은 제주 음식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퀴즈를 봤고요. 제주의 주곡은 원래 무엇이었다고요? 네, 옛날은 조였고 1900년대 이후에는 보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의 일상식은 구황식에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감자 공장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빼떼기라는 식재료가 널리 쓰이게 되었고 또 한국 음식에는 소주, 희석식 소주를 탄생시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연구가 과정, 전통 음식 연구가 과정이면 향토 음식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업은 여기로 끝이고요. 이거는 제가 다니면서 본 어른들이 만드는 그 제주 음식을 만드는 어른들의 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배지근 연구소에서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어른들의 그 음식을 서로 이어주는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궁금한 이야기는 저는 앞으로도 자주 이 자리에 이렇게 옆에
수강생처럼 아까 앉아 있었던 것처럼 참석을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이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